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날 6% 이상 하락하며 328달러까지 내려와 주가는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고, 사실 테슬라가 이날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려고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샘 올트먼은 이러한 제안을 사양하겠다고 인수 제안을 거절했고, 그러자 머스크는 올트먼의 게시물을 사기꾼이라고 댓글을 다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제안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을 했고, 앞서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제안을 언급했던 2022년 4월 이후 같은 해 10월 하순 트위터 거래를 성사했을 때까지 주가는 33%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단번에 101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머스크가 오픈 AI 인수를 위한 거액의 자금 조달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충격을 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머스크의 오픈 AI에 대한 인수 시도를 테슬라의 여러 도전적인 과제들로부터 집중력이 분산되기에 당연히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테슬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에 철강과 알루미늄은 모두 테슬라 자동차의 핵심 소재여서 이 같은 관세가 적용되면 차량 생산 비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이 중국과 유럽에서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에 더해 악재가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는 점차 위축되는 분위기라 트럼프 당선을 도와 권력의 실소를 부상하며 각종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난해 12월 17일 488달러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단번에 330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져 오늘 밤 다시 330달러라는 지지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선두업체 중국 BYD가 저가 모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차종에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테슬라는 거침없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딥시크 모델을 이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전기차 혁신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아직 중국에서 FSD 출시 승인을 받지 못한 테슬라는 여전히 BYD에 시장을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밤은 1월 CPI가 발표되면서 물가가 정말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되고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시장은 CPI가 2.9%로 전년 동기 대비 동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곤 있지만, 그런 CPI는 12월보다 반등할 것으로 보여 시장은 0.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인플레이션은 중고차 가격 상승과 인센티브 감소를 반영한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난달보다는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곤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페드의 파월 의장은 오늘과 내일 상하원 청문회에 나가는 일정으로 통상 시장은 첫날 상원 발언을 듣고 둘째 날 발언을 지나치는 경향이 있어 게다가 적어도 올해 6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엔 CPI가 나오기 때문에 파월의 둘째 날 발언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파월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2% 수준을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재확인했고,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에 연준은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파월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이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 밝혔는데요. 이어 빅데이터 기업인 팔란티어는 최근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수혜주로 급부상하며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지만 이날은 3% 이상 하락을 하며 112달러까지 내려왔고, 팔란티어는 그동안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500%를 상회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해 지금은 향후같이 4배 성장을 통해 1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 현재는 주가 매출 비율 PSR이 63배, 2년 현금 흐름 대비 148배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월가는 팔란티어의 주가 전망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고, 미주호는 최근 보고서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80로 높여 잡으면서도
이러한 고평가 의뢰를 근거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의 목표 가격을 125달러로 올려 매수 의견을 유지, 그리고 웨드부시 역시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팔란티어가 오라클이나 세일즈포스와 같이 AI 플랫폼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전날 160달러를 찍은 이후 RSI가 82까지 올라와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고, 이날은 장중 한때 118달러까지 치솟으며 더욱더 주가는 과열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RSI가 80 이상이 되면 주가는 단기 고점에 올라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주가를 좋은 가격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팔란티어는 AI 시대 기업용 플랫폼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에 앞으로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너무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소폭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지금 증시의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경제가 느려지더라도 침체하는 거리가 멀기에 기업들의 이익이 성장을 이어지며 앞으로도 증시는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2025년에도 견고한 이익 성장을 예상해 이는 올해 증시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다만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계절적 패턴보다 약간 약하게 나오고 있기에 이는 주로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한 역풍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주간 많은 것을 겪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한 이후 관세 위협과 딥시크를 겪었지만 증시는 2주 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금은 이러한 모든 우려를 대체로 무시하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나스닥은 낙관적 자세를 취하고 두려움이 커지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역시 계속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소폭 하락해 132달러로 마감했지만 지난 5일간 15% 가까이 급등해 딥시크 충격을 지웠고, 엔비디아는 그동안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곳곳에서 나와 주가는 잠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근 2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AI가 주요 테마로 증시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엔비디아가 다시 흔들리게 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2% 이상 올라 232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 한때 235달러까지 오르며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애플이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알리바바는 지난달 29일 새로운 AI 모델 Q1 2.5 맥스를 출시했고, 애플과 알리바바는 AI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하기 위해 지금은 중국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서까지 제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해 중국 바이두를 주요 파트너로 선정했지만 바이두의 AI 기술이 애플의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구동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이에 애플 역시 지난해 12월 259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치면서 219달러대까지 내려왔지만 이후 반등세를 거둬 현재 주가는 232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96,000달러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관세 부과 소식으로 비트코인은 한때 94,000달러대까지 하락해 지난 1월 20일 고점 대비 약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돼 조정 국면에 맞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비트코인과 같은 우량한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어 친 메이커인 라티스 세미는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둬 7.7% 급등했고, 코카콜라 역시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주가는 단번에 4.7%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핀테크 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은 4분기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며 11% 이상 폭락했고, 과학 관련 회사 에코랩은 예상보다 나은 4분기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에너지 저장 회사인 플루언스 에너지는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한 이후 주가는 46%나 폭락했고, 오토내셔널은 4분기 수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날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